얘들아, 우리 집 파출부야. 시골에서 올라왔어. 파출부. 제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 어머님. 불고기 간짜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쪽팔리니까 나오지 마세요. 새벽 4시부터 30명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파출부를 왜 불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진호야.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여보, 나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저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파출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코트를 입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9억 5천. 내 돈이야. 수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늙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강순덕, 올해 65이에요. 남편 종수 씨를 42에 보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석 달을 버티다 가셨어요. 마지막 날 종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진호 부탁한다. 그 애가 대학은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종수 씨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23년을 혼자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성시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이에요. 사고를 밤새 우려서 국물을 만들고 순대를 썰고 깍두기를 담갔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세종시 전자부품 공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품 검수를 했어요. 하루에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진호를 서울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취방 월세, 생활비까지. 진호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웃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진호는 기어코 해냈어요. 대명전자 입사, 대기업 사원증을 들고 공주에 내려왔을 때 저는 시장 좌판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가게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3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진호가 33세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오수빈, 나이 30. 강남에서 자랐고 영어 유치원 교사라고 했어요. 상견례를 서울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가장 좋은 모직 코트를 입고 올라갔어요. 종수 씨 3주기 때 장만한 옷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훑쳤어요. 그리고 진호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코트 좀 새로 사드려. 저런 거 입고 다니시면 우리가 창피해. 수빈이 어머니 장미란 씨도 만났어요. 머리를 빳빳하게 파마하고 큼직한 옥 반지를 낀 분이었습니다. 제 명함을 봤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 공주시 산성시장?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가 수빈이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어요. 수빈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만만하겠다라는 신호였다는 걸요. 상견례가 끝나고 수빈이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호 오빠를 잘 만나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서울 역삼동 태양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300명 넘게 왔어요. 수빈이 쪽 하객이 대부분이었고 제 쪽은 공주에서 올라온 시장 상인분들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수빈이가 제 쪽 하객 테이블을 흘겨보더니 진호한테 말했어요. 저쪽 테이블 아주머니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
다른 하객분들이 불편해 하시잖아. 저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손주가 태어났어요. 시우. 3.4kg짜리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보고 혼자 울었어요. 종수 씨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시우가 돌이 지났을 때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하려고요.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2달이면 돼요. 어린이집 자리가 나올 때까지만요. 2달.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가게 월세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23년 동안 일했던 산성시장 가게였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말렸습니다. 순덕아, 서울 가서 며느리한테 고생만 한다. 가지마. 저는 웃었어요. 손주를 봐줘야죠. 2달이면 돼요. 공주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짐을 넣었어요. 순대국밥 양념장 레시피 노트, 종수 씨 사진, 종수 씨가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산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빈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신발 벗으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빈이가 안내한 곳은 다용도실 옆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있는데 환기구 바로 앞이라 바깥이 안 보였어요.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님 방이에요. 원래 창고였는데 제가 정리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뒤에서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우리 집 화장실은 시우 목욕할 때 쓰니까 어머님은 베란다 쪽 작은 화장실 쓰세요. 거기 온수는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2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몸이라 6시는 늦잠이었거든요. 시우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 바닥을 스팀 청소기로 닦았습니다. 진호 와이셔츠를 다려놓고 수빈이 요가복을 정리해서 의자에 걸어놨어요. 수빈이가 11시쯤 일어났습니다. 두유 한 잔을 마시고 요가 매트를 말아들더니 나갔어요. 어머님, 시우 점심은 당근 피레로 해주시고요. 유기농이에요. 냉장고 맨 위 칸에 있어요. 그리고 거실 먼지 좀 다시 닦아주세요. 아까 구석에 먼지가 있었거든요. 알겠어.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진호가 퇴근했어요. 진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시우 보는 게 좋으니까. 진호가 미안한 눈을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부르면 바로 달려갔어요. 여보, 나 허리 아파. 마사지 해줘. 아들이 아내의 허리를 주무르는 걸 보면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 허리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됐어요. 어린이집 자리가 났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빈아, 어린이집은 언제쯤 자리가 나는 거니? 수빈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요. 아, 그게 대기가 밀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한 석 달이면 될 거예요. 석 달이 됐습니다. 반년이 됐어요. 1년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가 수업, 필라테스 수업, 플라워 클래스, 와인 모임. 매일 외출하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시우는 하루 종일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빈이가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 쇼핑백을 4개 내려놨어요.
백화점 로고가 찍힌 큰 봉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저녁 반찬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에 마늘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냄새 나잖아요. 마늘을 넣어야 맛이 나는데. 수빈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 입맛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마늘 냄새 싫어요. 앞으로 마늘 빼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제 방 앞에 탈취제가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어머님 방에서 마늘 냄새 나요. 이거 뿌려주세요. 저는 탈취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냄새가 나는 건 마늘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종수 씨, 2달이라고 했는데, 2달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는데, 2달은 3달이 되고, 3달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은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말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날들만 말씀드릴게요. 상경한 지 1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에 수빈이 대학 동창 4명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케이크와 와인을 차려놓고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수박을 네모나게 잘라서 이쁜 접시에 담았어요. 포도도 씻어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수빈이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수빈아, 이분은 누구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빈이가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수빈이가 과일 접시를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집 도우미 분이야.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도우미. 시골에서 올라온 도우미.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요즘 도우미 구하기 힘든데 잘 됐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 수빈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잘해. 시골 음식이라 좀 짜긴 한데 값싸게 부릴 수 있어서 좋아. 값싸게 부린다.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았습니다. 물소리에 울음을 묻었어요. 그날 저녁 수빈이 친구들이 돌아간 뒤에 진호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호한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수빈이가 진호한테 했을 말이 뻔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야. 그게 수빈이가 늘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이었어요. 수빈이가 제 사투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친구들이 집에 와서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제가 차를 내가려고 거실 옆을 지나가는데 수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그래. 와, 이거 참말로 맛있는 거요. 이러신다니까. 수빈이가 충청도 사투리를 과장되게 흉내냈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짜? 시골 사투리 완전 심하시다. 심한 정도가 아니야. 시우한테도 사투리가 옮을까봐 걱정돼. 그래서 시우 앞에서는 말 좀 아껴달라고 했어. 저는 차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어요. 그 뒤로 시우 앞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시우가 할머니 이야기해줘 하면 그림책을 펼쳐서 그림만 가리켜줬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수빈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말이 이상해? 수빈이가 시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시골 사람이라 그래. 시우는 엄마처럼 예쁜 말 쓰면 돼. 시골 사람이라 그래. 4살짜리 손주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시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여름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수빈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장미란 씨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빈아, 시어머니가 밥하고 빨래하고 애까지 봐주잖아. 그거면 된 거야. 파출부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공짜로 부리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수빈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나도 아는데. 마늘 냄새가 문제지. 친구들 오면 창피하다니까. 장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눈치라도 있으면 알아서 냄새 관리를 하지.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 수빈아, 시어머니는 부려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 복이야. 기 세우지 말고 얌전히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려보내면 돼. 필요 없으면 내려보내면 돼.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로 내려갈까? 하지만 시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하면서 제 손을 잡던 작은 손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2년째 가을이었어요. 퇴근한 수빈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우를 재우고 나오다가 수빈이가 제 방에 있는 걸 봤어요. 수빈아, 왜 그래? 아, 어머님. 옷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님 옷이 너무 낡아서요. 옷장에서 꺼내놓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가져온 옷들이에요. 꽃무늬 블라우스, 체크 남방, 갈색 조끼. 한 벌 한 벌 아껴 입던 것들이었어요. 수빈아, 그거 버리는 거 아니지?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웃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옷들 너무 오래됐어요. 손님 오시면 어머님이 이런 옷 입고 계시면 좀 그래요. 제가 유니클로에서 기본 티셔츠 몇 장 사올게요. 그거 입으세요. 제 옷이 창피하다는 거였습니다. 수빈이가 나간 뒤에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어요. 현관 앞에 검은 봉투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 옷이 다 들어 있었어요. 수빈이가 제 옷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종수 씨가 살아있을 때 공주시내 옷가게에서 사준 거였습니다. 순덕아, 이거 입으면 꽃밭 같겠다 하면서요. 23년 전 일이에요.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울었어요. 종수 씨, 나한테 꽃밭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옷이 쓰레기래요. 울다가 멈추다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시우가 있었으니까요. 옷을 버린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제 옷이니까요. 낡은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수빈이가 한 짓은 달랐어요. 2년째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종수 씨 기일이 일주일 앞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종수 씨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이가 들어왔어요. 요가 수업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라서. 아, 네. 수빈이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종수 씨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장을 보러 나갔다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수빈이가 제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내 방에서 뭐 한 거니? 아, 어머님 방 정리 좀 해드렸어요. 서랍에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으셔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종수 씨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옆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요. 종수 씨 손목시계요. 종수 씨가 대명전자 생산직으로 20년 일하고 받은 근속 기념 시계였습니다. 금색 테두리의 뒷면에 박종수 20년 근속 축하라고 새겨진 시계요. 종수 씨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돌아가시던 날도 그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손목에서 풀어서 가져왔어요. 수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에 있던 시계 어디 갔니? 수빈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 낡은 시계요? 고물이길래 버렸어요. 서랍에 녹슨 것들 넣어두시면 습기 차요, 어머님. 고물. 종수 씨의 20년이 고물이래요. 수빈아, 그거 아버지 유품이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닌 시계라고. 수빈이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안 차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유품인데 어떻게 함부로. 어머님,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일일이 물어보면서 치울 수는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중요한 건 따로 표시해 주세요. 수빈이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끝이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재활용 박스와 검은 봉투들 사이를 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열었어요. 음식물 찌꺼기, 택배 상자, 깨진 유리. 세 번째 봉투에서 찾았습니다. 시계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수빈이가 화장솜이랑 같이 넣어서 버린 거였습니다. 시계를 꺼냈어요. 금색 테두리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뒤집었어요. 박종수 20년 근속 축하.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분리수거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시계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수 씨, 미안해요. 내가 네 시계도 못 지켰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종수 씨,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야? 한참을 울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다시는 서랍에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녀야겠다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밑에 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베개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종수 씨가 생전에 제 이름으로 사둔 충남 세종시 접경 토지 서류였습니다. 종수 씨가 공장 일하면서 몰래 조금씩 모아서 산 땅이에요. 순덕아, 이건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나중에 값이 오를 수도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서류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문이 끼어 있었습니다. 세종시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안내. 보상금 산정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종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 보상가 기준으로 수십억 단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랍 맨 아래에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 강순덕. 이 아파트 분양가 9억 5천만 원.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 전부를 아들 집에 넣었어요. 진우한테 나중에 명예 넘겨줄게라고만 했지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베개 밑에 밀어 넣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수빈이가 나가고 저 혼자 시우를 보고 있는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장미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요.
어머님, 수빈이한테 왔어요. 수빈이 없어요? 네, 필라테스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차 한 잔 주세요. 저는 차를 끓여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장미란 씨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머님이 수빈이한테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 집안일도 예전만 못하시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미란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빈이가 어머님 덕분에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어머니 도리예요. 손주 봐주시고 집안일 해주시고 그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 수빈이가 편하게 살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힘든 부분이. 어머님, 장미란 씨가 말을 잘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잘 살면 어머님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수빈이가 편해야 진호도 편하고 진호가 편해야 어머님도 좋으신 거고 그 정도 도리는 하셔야죠. 아들 키워놨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도리, 순서. 제가 평생 희생한 것이 도리이고 순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미란 씨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으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수빈이 엄마니까 우리 수빈이가 고생하는 건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 좀만 더 신경 써주세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종수 씨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줄도 몰랐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당하기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수빈이가 저한테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 하나 누르는 거였어요. 수빈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흘러 수빈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3번째 생일이라고 했어요. 수빈이가 일주일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일에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30명 정도 와요. 30명? 네. 대학 동창이랑 요가 모임 언니들이요. 메뉴는 잡채, 불고기, 샐러드, 카나페, 과일 플래터, 그리고 떡볶이도 해주세요. 매운맛이랑 로제 맛 2가지요. 30명분이면 불고기만 해도 5kg는 잡아야 했어요. 잡채 당면이 10봉지, 떡볶이 떡이 3팩.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수빈아, 30명분이면 나 혼자 좀 힘든데 파출부라도 하나 부를까? 수빈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안 떼고 대답했어요. 됐어요. 굳이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생일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산성시장에서 20년 넘게 국밥을 말던 몸이라 손은 빨랐지만 30명분은 양이 달랐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치댔어요. 배즙, 간장,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 5kg 고기를 양념에 재워놓고 잡채 당면을 삶았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채 썰고 표고버섯을 볶았어요. 샐러드 채소를 씻어서 물기를 빼고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칼에 베었는데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어요. 6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수빈이가 10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볶이 국물 좀 자작하게 해주세요. 국물 많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니? 청담동이요. 내일 받으러요. 생일인데 손톱은 해야죠. 수빈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음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불고기 5접시, 잡채 3그릇, 샐러드 2볼, 과일 플래터 2판, 떡볶이 2냄비, 카나페 30개. 팔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수빈이가 돌아왔어요. 연분홍 젤 네일에 작은 큐빅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웃었어요. 예쁘지? 어머님, 음식 다 됐죠? 손님들 6시부터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노랫소리. 저는 부엌에서 빈 접시를 회수하고 새 음식을 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빈 불고기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면서 수빈이한테 다시 말했어요. 수빈아, 30명분 설거지까지 하려면 나 혼자는 힘들어. 파출부를 하나 부르면 안 되겠니? 수빈이가 와인잔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젤 네일이 마른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이, 어머님. 파출부를 왜 불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친구들 앞에서요. 3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요. 저는 접시를 든 채 멈췄습니다. 수빈이 친구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와인을 마셨어요. 다른 친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야. 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아들을 봤어요. 너도 들었지?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를 향해 한마디 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보, 나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수빈이가 진호의 팔을 잡아 끌며 나갔습니다. 아들은 끌려갔어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파출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아팠어요. 파티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거실에는 빈 접시와 와인병과 과일 껍질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수빈이가 하품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뒷정리 부탁해요. 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30명분의 접시, 포크, 와인잔, 냄비.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손을 봤어요. 새벽부터 19시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반창고 위로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불고기 양념이 상처에 스며들어서 따가웠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건 새벽 1시였어요. 다용도실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꽉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참을 울다가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목록을 봤습니다. 3달 동안 모은 파일이 37개였어요. 도우미 분이야. 마늘 냄새 나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 파출부를 왜 불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전부 제 핸드폰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몰랐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할 줄 안다는 걸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거래처 전화를 녹음하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수빈이는 저를 핸드폰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로만 봤으니까요. 이불을 벗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개 및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토지 수용 절차 안내문,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강순덕,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이 집도 저 땅도 석 달치 녹음 파일도. 눈물이 말랐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올라왔어요. 뭐냐?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시우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 바닥을 닦았어요. 수빈이가 11시에 일어나 두유를 마시고 나갔습니다. 진호는 7시 반에 출근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제 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수빈이가 나간 뒤 저는 시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토지 수용 서류, 그리고 종수 씨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용산역 근처 한빛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곳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소유자 강순덕 님 본인이시죠? 네.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겠다는 거죠? 네. 제 명의니까 제가 팔 수 있는 거 맞죠? 물론입니다. 소유자 본인의 의사로 매도하시는 거니까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 그러니까 아드님 가족이 거주하고 계시면 매매 후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 기존 거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매물을 올리되 공개 날짜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 법무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공개 날짜요? 네. 부동산 앱에 매물이 뜨는 시점을 제가 원하는 날짜로 맞추고 싶어서요. 그건 중개사무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미리 해두고 공개를 특정 일시에 하는 건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세범공 인중개사사무소에 갔습니다. 용산구에서 오래된 중개사무소였어요.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본인 명의시네요. 현 시세가 16억 전후인데 진짜 내놓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날짜를 알려드릴 때 그날 저녁 7시에 공개해 주세요.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등록은 해두고 비공개 상태로 두다가 사모님이 연락 주시면 그 시각에 공개하는 걸로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시우한테 줄 공룡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시우가 요즘 공룡에 빠져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시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공룡 인형을 주니까 시우가 껴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이거 트리케라톱스야. 그래, 시우가 좋아하는 거지? 응, 할머니가 제일 좋아. 저는 시우를 안았어요.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주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순덕 고객님, 공주 주소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등기우편이 와 있습니다. 중요 서류인 것 같은데 직접 수령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어서요. 보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주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수빈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당일 KTX로 공주에 내려갔습니다. 농협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은행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토지 수용 보상금 최종 확정 통지서, 보상 대상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접경 1원, 소유자 강순덕, 최종 보상금 23억 4천만 원, 23억 4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3번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종수 씨가 공장에서 월급 쪽에서 사둔 땅이었어요. 순덕아,
이 땅 나중에 값이 오를 수도 있어. 그 말이 진짜가 된 거였습니다. 종수 씨,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보상금 수령 계좌를 공주 농협 통장으로 지정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계산을 했어요. 아파트 시세 16억, 토지 보상금 23억 4천, 합치면 거의 40억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뭐라고 불렀죠? 시골에서 올라온 도우미, 가진 것 없는 파출부. 그 파출부의 재산이 수빈이 친정 재산의 10배라는 걸 수빈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산성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보상금 일부로 계약을 했어요.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핸드폰에 있는 37개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도우미분이야. 마늘 냄새 나요. 파출부를 왜 불러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 고물이길래 버렸어요. 어머님이 좀만 더 신경 써주세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핸드백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빈이 일정을 살폈습니다. 수빈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서 모임을 연다는 걸 알았어요. 진호가 과장으로 승진한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친구들한테 단체 카톡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수빈이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응,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집에서 여보 승진했거든. 당연히 와야지. 저는 그날 저녁 세범공 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매물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3평짜리 방 구석에 세워둔 캐리어. 올라올 때 가져온 바로 그 캐리어였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종수 씨 영정사진, 종수 씨 시계, 토지 서류,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USB, 시우가 그려준 그림 3장. 3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하나가 다 안 찼습니다. 그게 또 서러웠어요. 시우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룸이랑 시우랑 같이 노는 그림. 할머니를 하룸이라고 쓴 거였어요. 그림 속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큰 사람 옆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림을 한참 보다가 캐리어 맨 위에 넣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았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수빈이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여보 승진 축하 파티 할 거예요. 25명 정도 와요. 메뉴는 저번이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불고기, 잡채, 샐러드, 카나페. 알겠어. 저는 새벽 5시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 부엌에서 하는 마지막 요리. 산성시장에서 20년 넘게 갈고 닦은 손맛으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불고기 양념을 치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얼마나 귀한 건지 수빈이는 끝내 몰랐구나. 오후 5시 음식을 전부 차려놓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수빈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를 올리고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손님 많으니까 부엌에만 계세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나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파출부는 부엌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알겠어. 저는 웃었어요. 6시부터 손님들이 왔습니다. 수빈이 대학 동창, 요가 모임, 와인 동호회.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진호가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빈 접시를 회수하고 새 음식을 내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7시가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고무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다용도실 옆 방으로 들어가서 코트를 입었어요. 갈색 모직 코트. 종수 씨 3주기 때 장만한 그 코트요. 수빈이가 요즘은 그런 코트 안 입어요라고 했던 바로 그 옷입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핸드백 안에 등기부등본, 보상금 통장 사본, 녹음 파일 USB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등을 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25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할머니. 수빈이가 와인잔을 든 채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왜 코트를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캐리어는 뭐예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수빈이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바로잡겠다. 수빈이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지금 손님들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아파트 소유자가 누군지 아니? 수빈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수빈이 앞에 펼쳤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소유자 강순덕. 이 집 분양가 9억 5천만 원. 전부 내 돈이야. 계약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전부 내가 평생 벌어서 넣은 돈이고 명의도 내 이름이야. 수빈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등기부등본을 빼앗아서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이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앱에 올라갔어. 시세 16억. 내 집이니까 내가 파는 거야. 수빈이가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주소, 매물 등록, 16억. 수빈이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어요. 카펫 위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여보, 여보. 수빈이가 진호를 불렀어요. 진호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집이 진짜 어머님 명의야.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수빈이가 와인잔을 떨어뜨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슬쩍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아, 한 가지 더 있어. 핸드백에서 보상금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충남 세종시 토지 보상금 23억 4천만 원.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사둔 땅이야. 수빈이가 통장 사본을 봤어요.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는 나를 가진 것 없는 시골 할머니로 봤지? 파출부라고 불렀지? 이 파출부 재산이 네 친정 재산의 10배야. 수빈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장미란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수빈이가 전화를 했나 봐요.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수빈이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앞에서 저는 장미란 씨를 바라봤어요. 사돈 어른 잘 오셨어요. 사돈 어른한테도 들려드릴 게 있거든요.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 텔레비전 옆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쓰던 거라 이런 기계는 익숙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미란 씨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빈아, 시어머니는 부려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 복이야. 장미란 씨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눈치라도 있으면 알아서 냄새 관리를 하지.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 필요 없으면 내려보내면 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5명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씨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빈이의 녹음도 재생했어요. 우리 집 도우미 분이야.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파출부를 왜 불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고물이길래 버렸어요. 파일이 끝났어요. 거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빈이 친구 하나가 외투를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2명이 뒤따랐습니다. 3명, 5명,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수빈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수빈이를 내려다봤어요. 수빈아. 수빈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이었어요. 나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우밥을 해주고 네 빨래를 개고 네 집을 닦았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 어머님, 저는 네가 나를 도움이라고 부를 때, 네 친구들 앞에서 파출부라고 할 때, 내 남편 유품을 고물이라고 버렸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 수빈이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없지. 한 번도 없었어. 저는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부로 이 집 파출부를 그만둔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3걸음이 남았을 때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돌아봤습니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복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2 손을 바닥에 짚고 있었어요. 엄마. 진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했어야 했는데, 수빈이가 엄마한테 그럴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35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순대국밥을 말아서 번 돈으로 서울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킨 아들. 이 아이가 대기업 사원증을 들고 공주에 내려왔을 때 시장 좌판에 앉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다 바꿀게요. 수빈이한테 말할게요. 아니, 수빈이랑 이혼할게요. 엄마만 남아주세요. 저는 한참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호야. 네. 수빈이가 나를 도움이라고 불렀을 때 너 옆에 있었지? 진호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수빈이가 내 옷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을 때 너 이 집에 있었지? 네. 수빈이가 아버지 시계를 고물이라고 버렸을 때 너 알고 있었지? 진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빈이가 30명 앞에서 파출부라고 했을 때 너 바로 뒤에 서 있었지? 네. 3년이야, 진호야. 3년 동안 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매일 죽었어. 한마디만 하면 됐어. 한마디만.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거 하나면 됐는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어.
내가 말해주기를. 내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근데 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었어.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진호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어머니는 3년 전에 이 집 현관에서 죽었어. 진호의 손이 바닥을 긁었어요. 손톱 끝이 하얗게 됐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집이 진짜 팔리는 거야. 우리 어디서 살아? 진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밀어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숫자가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17, 16, 15.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3년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역으로 갔어요. 공주행 KTX 막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멀어졌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종수 씨 시계를 꺼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기차 조명에 반짝였어요. 종수 씨, 나 집에 간다. 기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공주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산성시장에서 10분 거리, 마당이 있는 작은 전원주택.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빈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빛법무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요. 명도 기한이 지나서 기존 거주자가 퇴거했다는 확인서도 함께 왔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분이 서울 소식을 전해줬어요. 수빈이가 아파트에서 나와 장미란 씨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진호랑 이혼 소송 중이라고요. 수빈이 친구들 사이에서 녹음 파일 이야기가 퍼져서 수빈이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다고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보상금으로 집을 고치고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아침마다 금강둑길을 걸었습니다. 산성시장에서 순대국밥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한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이는 국밥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시우였습니다. 시우야? 할머니, 나 시우야. 보고 싶어요. 목이 메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름에 할머니 집 가도 돼요? 아빠가 전화해줬어. 진호가 전화를 걸어서 시우한테 바꿔준 거였어요. 진호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죠. 시우야, 할머니 집에 마당이 있어.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여름에 오면 수박도 먹자. 진짜? 할머니, 나 트리케라톱스 가져갈게.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상추 잎사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앉았어요. 금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종수 씨 시계를 꺼냈습니다. 종수 씨, 나 이제 아무한테도 파출부 소리 안 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에 심은 상추가 파릇하게 흔들렸습니다. 좀 늦었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파출부이기 전에 저는 강순덕이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